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오늘 9월 2일 금요일 순서입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장 초반에는 아주 험악했어요. 테슬라도 장중에 마이너스 한 3.3%까지 빠졌었다가 강보합으로 이제 마감을 했었는데 미국 시장 다우랑 S&P 500은 강보합 올랐습니다. 정도 끝났고요. 나스닥은 좀 빠졌죠. 나스닥은 5일 연속 빠지면서 어제 미국 시장 약간 좀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어제 미국 노동부 고용 지표가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데요. 그걸 앞두고 또 장 막판에 약간 매수세 유입되면서 그리고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은 5일 연속 하락을 했는데 약간 그 반도체 쪽 어제 말씀드렸었던 그 중국 관련한 쪽 때문에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노동부 고용 지표 발표를 앞두고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말은 고용 관련된 수치가 좀 안 좋게 나올 거다 이런 거죠. 좀 안 좋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 표 같이 봐주시면 되는데 내일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때 ADP가 나왔었고 이제 제가 그때 ADP는 약간 민간 업체다 보니 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내일은 그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게 컨센서스가 한 30만 건 정도가 되어 있는데 전월 달이 한 53만 건이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이것보다 좀 덜 나와서 이제 경제가 확실히 충격을 좀 받고 있구나 이런 얘기를 이제 우리 주식 투자자들은 기다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참 이상하게 됐어요. 원래는 경제가 좋아진다 해야 주가가 이제 올라가는 건데 지금은 연준이 워낙 이제 공격적으로 금리를 올리겠다고 하면서 물가 잡겠다고 저러는 바람에 이제는 경제가 조금 충격을 받고 경기가 안 좋다라는 얘기가 경기가 나와요. 안 좋아야 연준이 긴축의 강도를 조금 낮출 수 있기 때문에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래도 어제 그런 고용 지표를 앞두고 저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말은 주식을 지금 이 가격에는 살만한 그런 매력적인 가격대에 좀 진입을 했다라고 사람들이 이제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고용 지표 말고도 또 중요한 지표 발표가 있습니까? 어제 ISM PMI가 발표됐습니다. 발표가 됐어요? 어제 발표됐고요. 아래 그 표 같이 참고해 주시면 되는데 52.8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서스가 52였는데 더 잘 나고요. 전월달 대비해서는 동일하게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부 항목 쪽 같이 좀 봐주시면 신규 주문이 한 48에서 51.3으로 고용지수가 49.9에서 54.2로 좀 크게 개선이 되는 모습이었고 또 가격 지수는 60에서 52.5로 좀 둔화가 되면서 대체적으로 고용은 안정적이고 인플레 우려도 좀 완화되는 모습이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 최일호 상무님 따로 발표하시죠? 그러면 나중에 채플미에서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건설 지출이라는 게 있는데 컨스트럭션 스펜딩입니다. 이게 마이너스 0.4% MOM으로 나왔고 컨센서스보다는 좀 안 나왔지만 전월달 대비해서는 개선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로 지난달에 한 9.6% YOY로 되었는데 8.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틀란타 여는 GDP 나우에서 그 매주 수요일 날마다 그 다음 분기 3분기 성장률을 이렇게 조정을 합니다. 근데 보통 한 0. 몇 %씩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어제는 한 1% 올렸습니다. 1.6에서 2.6으로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했고요. 코멘트를 봤었을 때 ISM 제조업 지수랑 이런 건설 지출 등의 지표 발표 이후에 상향 조정을 했다라고 하면서 3분기 GDP, 3분기 그 실질 PCE 지출이 그 성장률이 2%에서 3.1%로 올렸고 3분기 실질 총 민간 국내 투자액이라고 해서 이 부분도 마이너스 5.4였는데 마이너스 3.1로 좀 상향 조정을 하면서 다음 분기 GDP 성장률을 좀 크게 상향 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1분기 죄송합니다. 2022년 올해 1분기가 1.6 마이너스 1.6이요. 마이너스였습니다. 그리고 2분기가 마이너스 0.9로 속보치를 했다가 잠정치를 지금 0.6으로 마이너스 0.6%로 발표했었는데 지금 3분기가 큰 폭으로 다시 오르네요. 1.6에서 2.6%로 상향 조정을 했군요. 이런 수치를 이제 아마 제롬 파월이 보면서 계속 조금 매파적인 발언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국내 민간의 국내 투자액은 마이너스 3.1%로 예상을 지금 하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뭐 골드만삭스는 뭐 어떻게 보고 있죠? 골드만삭스도 어제 좀 코멘트를 했는데 연말 인플레이션 둔화를 전망했습니다. 그래서 공급 부족이나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런 좀 피크는 지나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네. 12월 달에 이 코어 CPI 근원 물가가 기존의 예상치였던 4.5%였는데 이걸 하향 조정해서 4.2%로 좀 내렸고요. 내년 말에 2.6%, 그래서 24년 말에는 2.3%. 그래서 그 페드의 목표 인플레가 한 2% 정도 보고 네. 있으니까 한 24년 정도에는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내년 말이면 2.6%면 예. 그래도 2%대로 뚝 떨어지는 거네요.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민간 업체 중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데서는 또 어떻게 네, 얘기하고 있죠? 어제 CNBC 뉴스가 있었었는데 이게 헤드라인이 No Real Signs of Bull Market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좀 강세장의 신호가 전혀 없다. 뭐 이런 좀 네. 부정적인 내용이었고요. 연말 S&P 500 지수를 한 3,600포인트 이렇게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보다 약 한 9% 정도 추가로 좀 하락을 할 수 있다라는 네. 내용이었는데 연준의 이 QT 더 강력한 긴축이 시장의 상승을 제한할 거다 하면서 이런 계속 있었었던 이런 긴축 우려를 네. 얘기를 했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중국 정부에서 또 네. 봉쇄 얘기가 예, 봉쇄 나왔어요. 얘기를 계속 하는데 청두시 봉쇄 발표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이쪽에서 한 100명이 좀 넘었고 인구가 2,100만 명 정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의 4대 도시 중 하나 이렇게 네. 알려져 있는데 9월 4일까지 이 전체 시민들을 대상으로 PCR 검사를 발표를 했고요. 이런 봉쇄에 따라서 중국 경기에 대한 우려가 어제 좀 있었고 이런 영향에 어제 유가나 원자재 상품 시장이 좀 약세를 보였었습니다. 네, 아니 2,100만 명을 전수 조사를 네. 한다는 거네요. 네, 다 한다고 합니다. 아, 역시 스케일이 다릅니다. 2,100만 명이면 서울하고 경기도 다 합치면 한 2,500만 명 정도 되는데 서울, 경기도 인구를 전체 다 PCR 검사를 하고 봉쇄를 한다. 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좀 끔찍하네요. 그래도 이런 조치들이 아무래도 또 경기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고 페드가 원하는 또 데이터에 약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 네. 우리한테는 좀 안 좋긴 한데 그러면 이런 영향 때문에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제 WTI 그 유가 같은 경우는 한 3.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6달러 정도의 거래가 되는데 최근에 한 거의 100달러 가까이 갔었다가 네. 또 요번 주 들어서 계속 좀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빠르게 네. 떨어지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유가 좀 하락은 좀 저희 쪽에선 긍정적인 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구리 가격도 뭐 소폭 떨어졌고 네. 비트코인 가격도 지금 2만 달러 살짝 깨졌다가 네, 겨우 왔다 갔다 하고 2만 있습니다. 달러에서 걸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결국 이 긴축의 영향이 자산 가격에는 영향을 많이 주고 있네요 보니까. 네. 네. 오펙 회의에서 지금 9월 5일 예정돼 있나요? 예, 9월 5일 날 이제 오펙 플러스 회가 있는데 이쪽에서도 뭐 감산 발표를 하냐 마느냐 약간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9월 5일 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요즘 유럽 쪽이 뭐 말이 아닙니다. CPI도 굉장히 높게 나오고 유로존 지금 경기 침체 우려가 심화되고 있는데 유럽 쪽에서 네. 발표되는 경제 지표는 어떤 게 예, 나왔습니까? 이쪽에서도 어제 제조업 PMI가 나왔습니다. 49.6으로 발표가 되면서 위축 국면에 있고요. 컨센서스를 조금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실업률은 6.6%를 기록 중에 있는데 어제 또 달러는 강세를 보였고 유로화는 좀 약세를 보이면서 페리티가 또 0.99, 저 1이 또 깨졌습니다. 그래서 계속 좀 페리티가 낮은 수준에 있고 또 최근에 어제 CPI가 9.1로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천연가스 공급 중단 이슈나 이런 영향으로 뭐 물가 상승 압력이 좀 높아지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네. 지금 달러가 이제 뭐 초강세예요 보니까 거의 110 가까이. 네, 만에 가장 높은 수치로 올라가 있고요. 2020년이면 2002년이잖아요. 예. 네, 2002년도가 이 닷컴 버블이 붕괴되면서 그리고 뭐 엔론 사태도 있었고요. 2001년, 2년 동안이 리세션 기간이었었는데 미국의 경기 침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미국의 경기 침체는 다른 나라의 혹독한 경기의 빙하기가 오는 그런
양상을 초래하기 때문에 2002년도에도 닷컴 버블, 미국의 기업들의 버블에 의한 경기 위축 국면이었었는데 그때도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다. 그 당시에도 한 120까지 올랐었죠, 네. 점님. 네. 그리고 우리나라 120까지. 환율도 그때 우리나라는 뭐 IMF를 겪으면서 1,800원을 갔다가 예. 빠르게 이제 1,100원까지 떨어졌었거든요. 2000년 말하고 2000년 초에. 그런데 이제 닷컴 버블이 무너지고 미국의 주가가 폭락하고 그러면서 당시에 다시 1,350원 정도까지 다시 반등을 들어가면서 그렇게 달러 강세 양상이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면 주요 섹터는 어제 어떤 뭐 차별화가 좀 있었겠네요. 예, 섹터별로. 어제 먼저 빅테크 쪽 보시면은 뭐 네. 애플이나 구글, 아마존, 테슬라, 메타, 넷플릭스 약간 강세로 마감을 했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어제 7.7% 정도 하락을 했는데 어제 저희 아침에도 말씀드렸었던 이 중국 AI 칩 수출 중단 발표인데 사실 엔비디아가 이전에 중국 쪽에서 한 400밀리언 달러 규모의 수주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취소해라라고 하면서 이게 좀 타격이 있을 것인데 엔비디아가 최근에 발표가 된 게 회계년도 23년 2분기 매출입니다. 그때 6.7 빌리언이 나왔는데 대비해서 한 6% 수준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일단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AMD도 좀 그런 이슈가 있는데 중국 익스포저가 그렇게 크지 않지만 어제 AMD도 한 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한 1.9% 이렇게 하면서 반도체 업종 일제히 좀 하락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네. 그 바이든 정부도 트럼프 못지않아요.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 주가는 어떻게 됐죠? 예, 어제 실적 발표 있었던 기업이 있습니다. 네. 이쪽도 반도체 쪽 브로드컴인데 어제 주가는 1.2% 하락을 했고요. 장 마감 후에 시간 내에서 2.2%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회사도 회계년도 22년 3분기 실적 발표를 했는데 매출액과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잘 나왔습니다. 잘 나왔고 다음 분기 매출에서 한 8.9빌리언 전망을 하면서 가이던스도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관련한 이 솔루션 매출이 6.6빌리언 그리고 인프라 소프트웨어 관련 매출이 1.84 나오면서 모두 예상치를 상회를 했고요. 영업이익도 잘 나오면서 영업이익률 이번 분기 거의 한 62%까지 발표가 됐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네, 62%나 나와요? 네, 62%가 나왔습니다. 대단하네요. 네, 네. 이게 장 끝나고 나왔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장 끝나고 나왔으면 네. 지금 시간에가 주가가 2.2% 오르고 있습니다. 플러스 2.23%. 예, 2.2%. 네, 예, 많이 오르고 있지는 상승을 하고 않습니다. 그리고 뭐 CEO는 이제 고객사나 데이터 센터, 뭐 5G, 뭐 이런 무선 등의 차세대 기술에 투자를 계속 늘리고 좀 다음 분기에도 견조한 좀 이익이나 수요가 이어질 것이라고 하면서 이런 가이던스도 좋고 CEO의 코멘트도 좋으면서 좀 시간 외 주가에선 좀 긍정적인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룰루레몬 같은 주식은 네. 어제는 빠졌는데 지금 시간에서는 9% 급등하고 있어요. 네, 이거 저희 최불미에서 저희 최루 상무님께서도 한선 떤 적이 있는데 어제 실적 네. 발표를 했습니다. 2분기 실적 발표를 했고요. 매출액이 1.9빌리언 달러, 네. 전년 대비 29%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EPS가 2.2달러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를 모두 상회를 했고요. 총 이익률은 56.5%, 그리고 영업 이익률은 21.5% 기록을 하면서 이익률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가 재고가 쌓인다, 인벤토리가 늘어난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좀 중요했는데 전분기 대비해서 15% 이렇게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총 매장 수는 한 600개 정도로 전분기 대비 좀 증가를 했고요. 가이던스도 다 상향 조정했습니다. 뭐 EPS나 매출액 모두 기존에 줬었던 것들보다 다 상향 조정하면서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좋았던 것 같고 CEO에도 인플레이션 때문에 소비자들의 선제적 구매가 좀 늘고 있다. 그래서 네. 약간 물가가 오르기 전에 사람들이 먼저 산다라는 의미인 것 같고 예, 고소득 구매층들의 수요는 여전히 좋다라고 하면서 21년부터 26년까지 순매출이 한 2배 이렇게 증가할 것이다라는 좀 부분이었습니다. 네. 룰루레몬 우리가 기업 분석을 했던 네. 기억이 납니다. 나면서
제가 우리 직원들 중에 룰루레몬을 써본 적이 있는 분 손들으려고 했더니 우리 남궁재원 네. 주인만 손들었던 기억이 나요. 예. 여기 보니까 고소득 구매층의 수요가 여전히 견고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습니까? 다시 재구매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혹시 오늘 룰루레몬 입고 올까 하다가 아니 실적 맞는데요. 발표한 거 보고 예. 아니 좀 입고 오시지 그랬어요. 저는 금요일날, 어떻게 예. 생겼는지 일반 뭐 요가복하고도 남성복도 많은 거죠. 제가 아예 잘 몰라가지고. 남성복도 많은데 남성복도 있고 약간 여자 그 운동복이 좀 많이 제품이 많지만 예. 그 매장 가보면 여자 옷은 되게 많고요. 남자 옷은 예. 약간 구석에 조그맣게 아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 되게 편합니다. 그 이학년 교수님도 그 룰루레몬 갖고 있다는 얘기를 제가 예. 방송에서 들은 것 같은데 가격대가 좀 어떻게 돼요? 그 추리닝 바지 같은 경우는 한 2, 3만 원, 3, 4만 원 정도대에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위에 옷도 한 뭐 약간 나이키보다 한 3, 4만 원 정도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네, 나이키보다도. 나이키보다는 조금 더 비싼 수준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제가 지난주에 여기 현대백화점 지하에 있는 나이키 매장 네. 가봤었는데 웬만한 옷들은 진짜 신상은 다 너무 비싸더라고요. 뭐 12만 원, 예. 13만 원 뭐 이런 식인데 나이키도 많이 올랐습니다. 예, 거기 나이키나 아디다스보다도 좀 더 비싸다. 예, 조금 더 비쌉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K-팝 ETF가 드디어 네. 출시가 된 거죠. 어제 첫 거래일이었습니다. 저희가 네. 좀 약간 기다렸었는데 이 K-팝 ETF가 출시됐고 티커로는 말 그대로 K-팝입니다. 어제 종가로는 19.71달러. 그래서 어제 0.33% 상승 마감했고요. 네. 콘텐츠 투자사인 시티 인베스트먼트가 상장을 했고 엔터나 연예 종목 선정을 위해서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다라고 합니다. 네, 약간 CNBC 쪽에서 또 약간 코멘트를 준 거로는 시가총액이 7,500만 달러 수준으로 좀 작기 때문에 투자에 좀 위험하고 유동성이 낮고 이런 환율 위험도 감안해야 한다라는 좀 약간 부정적인 코멘트를 줬는데 네, 일단 비중 상위 5개 종목은 뭐 하이브가 한 10.3%, CJ ENM이 10%, JYP 8.4%, 이제 네이버, 카카오가 각각 한 9.7, 9.6 정도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뭐 잘 알고 있는 SM이나 YG는 아마 그 아래에 좀 더 이렇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이버, 카카오보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M 같은 경우는 예. 10%가 포함이 안 됐나 보네요. 네. 상위 5개 종목만 일단 나와 있었고요. 이런 종목 선정을 위해서 AI 기술을 뭐 이렇게 활용한다라고 하는데 네. 어떤 종목들을 약간 기준으로 편입을 했는지는 다시 한 번 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ETF가 우리 시장에 이제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저도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보통 이제 ETF 같은 게 거래가 될 때 ETF 안에 편입되어 있는 이 종목들의 가치를 합산해서 이 ETF의 NAV가 나오잖아요. 예. 예, 그 순자산 가치가 나오는데 이런 ETF가 인기가 좋아서 ETF의 가격이 그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의 순자산 가치보다 오르게 되면 그러면 이제 차익 거래가 발생하다 보니까 보통 이제 LP라고 하죠. LP, Liquidity Provider라고 하는 증권사에서 거래가 용이하게끔 호가를 만들어주는 이 LP들이 그러면 올라온 ETF 가격과 갖고 있는 그 보유 주식의 가치가 차이가 나다 보니까 위에서 그 ETF를 팔고 또는 이제 이 부분이 너무 올라가면 그 주식을 아예 사버리면 되잖아요. 네. 사버리면 훨씬 싸니까 그래서 ETF를 팔고 이때 주식을 또 사게 되고 그러면서 그 언더라잉 에셋에 해당되는 이런 기업들의 주가에 매수세가 또 몰리게 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K-팝의 인기에 따라서 이 부분이 ETF, K-팝 ETF의 매수세로 이어지고 그 네. ETF 매수 가격이 높아지면 우리나라 요 하이브, CJENM 이런 주식들의 가격도 네. 올라가지 않을까. 네.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바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네, 그 주연 기사는 다 얘기하셨나요? 네. 네, 다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여미남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